지수가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지수의 추가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조정은 앞으로의 상승을 위한 건강한 조정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럴 때 잘못된 섹터를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지수가 다시 오를 때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정장에서 어떤 섹터를 담아야 하고 어떤 섹터는 피해야 할까요? 차트킹이 지금부터 명확하게 구분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지수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는 이 빨간색 선인 5일선을 강하게 이탈을 했고, 코스닥은 5일선과 21선을 동시에 이탈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주가가 3000봉을 만들고 하락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코스닥은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하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강하게 가다가 더 이상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매도세에 의해서 하락을 하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조정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와 있는데요. 그것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번 조정은 앞으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전한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의 월봉인데요. 주가가 하락 이후에 횡보를 거쳐서 이제 강력한 상승 1파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을 거쳐서 추가 상승 3파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 와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을 지지를 해준다면 그런 구간에 지지를 받고 다시금 강력한 상승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번 눌림 조정 구간은 앞으로 다가오는 상승 3파를 기대를 하면서 좋은 종목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데요. 이때 잘못된 종목을 매수하게 된다면 이러한 상승 3파가 나왔을 때 이 상승을 누리지 못하고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변곡 구간에서 그런 실수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지수가 조정 흐름을 보여서 매수를 할 만한 강력한 섹터들이 많이 나오지가 않았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두 개의 섹터가 상승했었는데 높은 등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둘 다 매매 불가 등급인 A급 등급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지난주에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도 목요일에는 나름 매매를 해볼 만한 섹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매를 고려를 해야 된다면 이 섹터 내에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이 두 섹터는 이 영상과 이 영상에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직 그 설명이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영상에 나온 종목들 계속 주목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그 외 섹터에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시장의 큰 흐름을 바탕으로 가장 핵심적인 섹터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놓으세요. 이번에 그 5초의 투자로 매일 핵심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설명해 드릴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부터 고점이 거의 다 왔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한 번 더 상승을 했고 또 한 번 더 상승을 해줬죠. 주가의 고점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 작용을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주가가 상승 5파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보통은 이러한 상승 5파가 만들어지면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더 상승하는 척하는 연장 파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본다면 1, 2, 3, 4, 5가 나와서 끝났나 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갈 때는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신고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붙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하고 한 번 더 상승한 척 했다가 기대감을 준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이는 하락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하락 5파로 내려오고 나서 이제 하락 5파가 됐네라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한 번 더 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이런 연장 파동이 나올 수도 있음을 감안을 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요. 이렇게 한 번 더 속임수가 나올 걸 가정하고 이런 자리에서 단타로 들어가거나 이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기도 하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1, 2, 3, 4, 5가 나온 상태에서 한 번 더 연장 파동이 나왔다고 해석을 해보면 되겠고요. 이제는 이러한 쌍봉을 만들고 하락을 하는 초입구이기 때문에 좀 더 눌림 구간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조정 구간 이후에 이렇게 상승했고
조정 구간 이후에 이렇게 상승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조정 구간 이후에 상승을 하겠지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이 종목 어디서 바닥이 잡히는지, 앞으로 매출이 더 나올 만한 뉴스가 계속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에서 1, 2, 3, 4, 5파의 소주기 파동이 나오면 이 단기 급등 파동은 끝난 걸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조정파인 A, B, C파가 나오는데 이 A, B, C파는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자리가 바로 이러한 자리로 보면 되시겠고요. 앞으로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반등 때 더 간다라고 판단하고 진입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하락 흐름이 나와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조정 구간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더 위로 올라갈지 계속 추세 하락을 할지는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신규 매수자들은 진입을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러한 고점에 따라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본인의 매수가를 훼손하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종목 바닥권부터 강력하게 1, 2, 3, 4, 5파가 나왔고 현재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었죠. 그러면 이 종목 A, B, C파가 나오면서 최소 이런 장대봉의 중심 부근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올라가든 아니면 계속 추세 하락을 하든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종목이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그 꼬심에 넘어가지 마시고 한동안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원전, 방산, 조선, 지주사, 은행같이 이 코스피의 1차 상승을 강력히 이끌었던 그런 종목들은 이번 지수 조정 때 같이 조정이 나온다고 절대로 진입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어디서 바닥이 잡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점을 넘어설 만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 진입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물량을 팔아 넘겨야 되기 때문에 방산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폴란드와 8.5조 수주 계약이 터지면서 신고가 돌파를 하는 척 하면서 개인 투자자를 유혹한 뒤에 물량을 털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데요. 폴란드 수주 이슈는 이런 바닥권에서 이미 있었고 그런 재료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 물량을 팔아 넘긴 겁니다. 이 고점에서도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죠. 따라서 이번 지수의 상승 흐름에서 크게 상승을 했던 조선, 방산, 원전, 지주사, 은행 관련주들은 이번 지수 조정 때 같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눌림 이후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이러한 고점을 넘어설 만한 새로운 모멘텀이 계속 나오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수의 조정 때는 어떤 섹터를 매수를 해야 될까요? 여러 섹터가 있겠지만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저는 반도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종목을 반도체 종목들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죠. 자, 반도체 섹터는 지난 목요일에도 상승을 해줘서 그 이유를 살펴봤는데 미국 상원이 반도체 투자의 세액 공제를 35%로 확대를 한다는 이 뉴스에 반도체 섹터들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살펴드리면,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지었죠. 그래서 그동안 삼성전자는 약 22조 정도 투자를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5.2조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 총 투자한 금액의 25%만 세액 공제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세액 공제가 10%가 더 늘어서 35%로 늘어난 거고요. 원화로 환산하면 삼성전자는 약 7.2조 원을 돌려받게 되고 하이닉스는 약 1.6조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번에 세액 공제가 늘어남으로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늘어난 비율만큼 투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미국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료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게 더 큰 재료가 될 수가 있고요. 하원의 최종 표결이 7월 3일 새벽에 진행이 됐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했던 하원의 최종 표결도 마무리됐고 대통령도 서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이슈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재료는 아직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삼성전자가
다음 주 월요일에 강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강세 흐름이 나왔을 때 별로 올라가지 않았죠. 즉 코스피의 이러한 상승을 삼성전자는 하나도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지도인데요. 이 전체의 비중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나 됩니다. 그리고 2위 하이닉스가 이 정도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삼성전자가 이 상승에 기여를 안 했다면 나중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시에는 지수는 더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2위 하이닉스도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수의 이러한 상승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제가 강력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근거를 이 종목의 매출 대비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 코스피의 이 2차 상승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주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이 두 종목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 밑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도체 섹터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지수 조정 때 이런 눌림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을 최근에 계속 올려드리는 거죠.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정이 나올 시에 이런 정고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러한 구간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니까 이번 눌림 조정 구간에서 잘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삼성전자도 현재 정배열 초기 구간을 만들고 이번에 이런 오랜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승하려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눌릴 때마다 매수를 하신다면 매우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자, 이 종목은 강력한 상승 흐름 이후에 현재 조정 구간에 와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승이 약 12일 정도 걸렸고요. 현재 조정이 약 9일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2일 동안 상승을 이만큼 해줬는데 9일 동안 조정을 이만큼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수세는 강한데 매도세는 약하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10일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약 3거래 정도만 잘 지지를 해준다면 10일 상승 10일 조정으로 대등 수치가 완성되는 그런 시점이 올 거고요. 그때도 이러한 위에서 지지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금 바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주목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주봉상 현재 이음봉이 완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5주선 지지를 받고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지가 된다면 다시금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네이버 이 종목 이런 눌림 조정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계속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네이버 이 종목은 아직 타점방에서 매도를 안 하고 보유 중에 있는 종목이니까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하나솔루션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현재 삼각 수렴 패턴으로 차트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금 이런 눌림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 이런 저점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현재 이런 고점 추세에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조정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런 조정 구간에서 이러한 추세 하단선을 지지를 해준다면 정말 좋은 매수 구간이 되니까 이번 지수 조정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SK 오션플랜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종목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현재 이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저점이 쌍바닥 형태로 지지가 되었기 때문에 3중 바닥 형태로 올라가든지, 참고로 3중 바닥 형태는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저점이 조금 위에서 잡히는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는 더블 쌍바닥 형태로 이렇게 4개의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종목은 하락 이후에 행보를 거쳐서 상승 1파 이후에 조정 2파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앞으로 지수 눌림이 나왔을 때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면 이런 저점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참고로 이 종목은 저희 타점방에서 매수를 했던 종목이고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현재 이 자리에서 1차 매도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 1차 매도가 진행이 된 상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으면 일단 이 라인에서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금 하락이 나오면 이런 저점부터 다시
잡아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수익 한번 크게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타점방 지금 신청해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타점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동방입니다. 동방은 북극 항로 관련주로 제가 KCTC와 함께 3주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10일 전에도 북극 항로 특집으로 이렇게 이 영상에서 올려드렸는데요. 북극 항로 섹터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제로 진행이 됐을 시에 엄청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재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만큼밖에 올라가지가 않았죠. 이제 하락에서 행보를 거쳐서 상승 초입에 들어온 종목인데요. 현재 이런 앞전 고점에 매물대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박스권을 넘어서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러한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장기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는 그 전에 이 구간에서 마무리 매집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현재 이 종목은 3,000원에서 3,100원대 이 가격을 계속 돌파 시도를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 가격대는 아무 가격이 아니라 과거에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되었던,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되었던 바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구간을 현재 계속 돌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음 주 중에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종목 집중해서 관찰을 해봐야 되는데요. 따라서 다음 주에 이러한 고점을 돌파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타점방에서도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놨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타점방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렇게 눌림 조정 구간에 나오면 계속 매수를 해서 비중을 채우려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지수 하락장에서 좋은 종목을 찾다 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저희 타점방 종목들과 세 종목이 겹쳤습니다. 자, 되도록이면 영상에 소개해드린 종목들과 저희 타점방 종목들은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수 하락장으로 인해서 좋은 종목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겹친 게 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타점방 같은 경우에는 흐름 보다가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라면 물량을 정리하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타점방에서 매수했다는 거 별개로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신중하게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매수 타점에 자신이 없으시고 혼자 대응하시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타점방에 들어오셔서 제 신호를 받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 강력 추천드립니다. 타점방에 들어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의 세부 타점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할 종목이 있으면 이렇게 타점 구간을 정해서 텔레그램 방에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매우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타점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좀 더 쉽고 편하게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타점방에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타점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영상 댓글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타점방에 들어오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설문이 나오는데요. 간단한 설문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타점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타점방 외에도 제 채널에서는 투자할 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만 모아서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는데요. 이렇게 최신 뉴스들과 핵심 뉴스들을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제 관심 종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올려드린 관심 종목들도 굉장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고요. 이때 제가 설인바이오와 이신바이오를 올려드렸는데 두 종목 모두 상승을 했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뉴스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이 위에 있는 주소를 눌러보시면 바로 이렇게 창이 바뀌면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는데 5초도 걸리지 않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수가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익 내기 좋은 장이 열릴 겁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죠. 결국 시장에서는 진짜 가는 종목들만 상승을 해서 수익을 줍니다. 제가 꾸준히 선별하는 시장 주도주와 함께 하신다면 올해 확실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점방에 들어오시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 꾸준한 시청과 깊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